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2일 월요일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3장이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장의 LU 데콤포지션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리뷰를 좀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리뷰보다는 한 가지 정도 리뷰를 하기는 할 건데 리뷰보다는 조금 우리 뭐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있냐면 결국은 처음에 시작은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아니 뭐 초등학교 때부터 늘 알았지만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는 그냥 1차의 식들을 뭐 이제 좀 푸는 것이 1차 식들로 구성된 것들을 푸는 것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건 뭐예요?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연립 방정식의 해는 크게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를 하거나 해가 무한히 많거나 혹은 해가 없는 이런 경우를 이제 연립 방정식을 푼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거치면서 해가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굉장히 잘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가 문제가 생기냐면 사이즈가 굉장히 클 때 문제가 생기겠죠. 모르는 거 100개인데 식이 100개인 뭐 이런 상황, 모르는 거 뭐 10,000개인데 식이 10,000개인 이런 상황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해가 굉장히 많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봐서 알겠지만 어떤 지오메트리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컬한 특징이 있는데 그 지오메트리컬한 특징은 그 어떤 기하적 특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상적 특징이죠. 그래서 누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차원과 그 다음에 서브스페이스 혹은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그 거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맛을 좀 봤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맛을 못 본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요.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해가 없으니까 그냥 없는 거죠. 없지만 해가 왜 없는지 이유를 밝혀요. 이제 그 이퀘이션이 언론보다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퀘이션이 언론보다 더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요. 그 다음에 해는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만약 해가 존재한다면 가장 가까운 해는 무엇일까? 없는 해지만 가장 가까운 해가 존재를 한다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을 거예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찾을 거냐면 오소고날 뭐 프로젝션의 방법으로 우리가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중간고사 치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한편 이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회귀 분석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래서 그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경우는 최근에 머신러닝, 딥러닝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그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분류 트리 모형의 이론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는 말이 갑자기 그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건데 그 회귀 분석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줘요. 누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는 것이 이제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지금 우리 3.7장에서 다룰 것은 어떤 이슈냐면은 얘처럼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하지만 사이즈가 너무 큰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러면은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하지만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좋은 점은 무조건 답이 있는 것이 좋은 점이지. 그런데 나쁜 점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 나쁜 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잠깐 리뷰를 해보면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특별한 형태의 행렬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행렬의 어떤 그 종류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행렬은 뭐 물론 아이덴티티 행렬을 제일 좋아하지만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행렬이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들은 뭐 우리가 그 리듀스로 에슐렌 폼 같은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로우 에슐렌 폼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 절에서 배웠던 이 내용들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좀 장점이에요. 뭐냐 하면, 로우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들의 곱들은 다 로우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고,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들의 곱은 또 모두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인버터블한 로우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있다면 그 인버터블한 로우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인버스 또한 로우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고, 인버터블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인버스 또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는 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행렬들을 배웠을 때는 왜 배웠냐면, 얘가 시스템 사이즈가 너무 커서 우리가 풀기가 힘든 것, 안 풀리는 건 아니지만 풀기가 힘든 것, 이런 것들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해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까지 가고 나서 x1, x2, x3 이렇게 하고 뭐 a, b, c 이렇게 있다면, x3는 c로 바로 표현이 되고, x2는 여기에서 이제 한 번만 풀면 되고, x1도 밑에서 푼 내용을 가지고 한 번만 풀면 금방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답을 구하기에 완벽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나 혹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처럼 딱 봐서 답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답을 풀 수 있는, 답을 구할 수 있는 1차 관문과 같은 존재잖아요. 자, 우리는 사이즈가 큰 행렬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데콤포즈 하는 전략을 취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오늘 끝날 거예요. 데콤포즈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형대수학에서는 LU 데콤포즈하고 QR 데콤포즈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또 다른 몇 가지의 스펙트럴 데콤포지션 이런 것도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기를 기대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쉬운 LU 데콤포지션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거는 LU로 이제 그 쪼갠다는 거잖아요. 근데 LU로 쪼갠다는 게 뭐냐면,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곱하기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행렬 A를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LU로 쪼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는 AX 이퀄 B를 푸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큰 문제잖아요. 즉 이게 너무 계산이 많은 게 문제잖아요. 이렇게 계산이 많을 때 행렬 A를 LU로 바꿀 수 있으면 LUX 곱하기 B는 문제를 좀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키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먼저 시작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LU 데콤포지션 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랑을 좀 할게요. LU 데콤포지션이 되면 얼마나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자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행렬 A가 왜 LU 데콤포지션을 하냐면, 일단 행렬 A가 L 곱하기 U로 쪼개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왜 하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행렬 A를 LU로 쪼개긴 했지만 AX 이퀄 B를 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렬 A는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하는 경우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N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N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N개의 언론을 가지는 그런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렬은 n 곱하기 n짜리 스퀘어 행렬이 되겠죠. 한편 ax 이꼴 b를 푼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은 a를 lu로 우리가 그 데콤포즈 분해할 수는 없지만 분해가 됐다고 쳐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가 lu니까 lux 곱하기 b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ux를 그냥 이유 없이 y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ux 이꼴 y의 경우 x라는 언론하고
x라는 언론하고 그다음에 y라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려요. 그죠? 풀리지 않는 형태예요. 그런데 얘 ux를 지금 뭐라고 뒀냐면 y라고 뒀거든요. 그래서 ly equal b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ly equal b를 생각하면 L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y는 우리가 잘 모르는 예를 들어 언론이고요. b는 우리 상수값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답이 한 번에는 정확하게 딱 표현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답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y를 계산해 냈다고 쳐봐요. y를 계산해 냈고 얘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ux equal y에 y도 알고 u도 아는 값이니까 u는 또 한편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니까 여기에 x1부터 xn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가 이미 구한 값 y1부터 yn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x1부터 xn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으로서 쉽게 x1부터 xn이 구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 곱하기 10짜리 행렬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가우스 일리미네이션 갔다가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던가 혹은 아이덴티티와의 파티션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10 곱하기 10짜리 행렬이니까 일단 주 대각을 10개 건드려 줘야 되고 첫 번째 대각 아래를 9개 연산해 줘야 되고 두 번째 대각 아래를 8개 뭐 세 번째 대각 아래를 또 몇 개 이런 식으로 계속 연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지금 LU 데컴포지션 할 줄은 모르는데 LU 데컴포지션이 됐다고 생각하면 계산량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건 거예요. 우리는 왜 LU 데컴포지션을 하느냐 하면 AX equal B라는 스퀘어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고 싶은데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행렬 A가 만약에 LU로 데콤포즈가 된다면 AX equal B를 LUX 곱하기 B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때 UX를 Y로 치환을 해주면 요 UX equal Y는 아직은 계산을 못해요. 왜냐면 X도 언론, Y도 언론이니까. 그런데 이 UX 대신에 y를 치환해주면 ly equal b가 되면서 b 아는 거니까 y를 금방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y를 어디다가 집어넣느냐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서 요거를 풀면 x도 금방 이렇게 풀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계산 두 개의 방정식 lx equal ly equal b와 그 다음에 ux equal y를 풀어야 하지만 이게 이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LU 데콤포지션을 이용해서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거를 한번 보기는 볼 건데 아직은 LU 데콤포지션 못해요. 그래서 일단 약간 모티베이션 같은 거지 자랑이야. 우리가 LU 데콤포지션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AX equal B가 있는데 이게 일단 이런 식으로 LU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LU로 데콤포지션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AX equal B 대신에 A 대신에 LU를 넣어서 LUX equal B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UX를 새로운 Y라고 이제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UX equal Y는 못 풀어. UX equal Y는 못 풀지만 얘가 Y니까 LY equal B는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아직 우리가 데콤포즈는 못하지만 데콤포즈가 됐다고 생각하고 L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Y는 언론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아는 상수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금방 어떻습니까? 굉장히 금방 2y는 2 이렇게 되니까 2y1은 2 이렇게 되니까 그냥 y1은 1 금방 풀리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3y1 더하기 1y2는 2 금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해놓은 y1을 집어넣으면 y2는 5 금방 계산이 돼요. 자, 한편 세 번째에서는 4y1 마이너스 3y2 7y3 이렇게 이제 equal 3 이렇게 생겼지만 이미 우리가 y1, y2를 알기 때문에 y3는 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뭘 계산했냐면 y1은 1,
그 다음에 y2는 5, 그 다음에 y3는 2 이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ux equal y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upper triangular matrix 곱하기 unknown x 곱하기 방금 구한 y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또 바로 밑에서부터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느냐면요. x3는 2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x2 더하기 x1 더하기 3x3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얘는 equal 5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우리가 x3를 계산해 놨기 때문에 x2는 마이너스 1 계산이 되잖아요. 첫 번째 식에서는 x1 더하기 3x2 더하기 1x3 equal 1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x3하고 x2가 계산이 됐기 때문에 x1은 2로 금방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해서 근데 파티션드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인버스를 계산을 해서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3x3니까 얘가 더 간단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3x3나 4x4, 뭐 5x5 이런 것처럼 작은 시스템은 상관이 없는데 100 곱하기 100 뭐 이런 애들의 경우는 얘가 훨씬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자랑을 좀 그만하고요. 그러면 이렇게도 좋다는 LU 데콤포지션은 어떻게 구하는가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제 이런 애들을 우리가 LU 데콤포지션 혹은 LU 팩토리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정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행렬 A가 LU 데콤포지션을 하려면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행렬 A는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얘가 답이 있기는 있는 애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니크 솔루션이 좀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리듀스로 에슐렌 폼까지 가기는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스퀘어 매트릭스 A는 리듀스로 에슐렌 폼까지 가기는 가는 애예요. 그런데 모든 행렬이 다 LU 데콤포즈가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일부 행렬만 LU 데콤포즈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LU 데콤포즈가 가능한 일부 행렬은 어떨 때 LU 데콤포즈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스 일리미네이션 혹은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이라 하는데 이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은 세 가지가 있죠. 두 행을 서로 바꾼다. 한 행에 k배를 곱한다. 한 행에 k배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한다. 이 세 가지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잖아요. 이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중에서 두 행을 서로 바꾸는 것은 안 하고 서도 가우스 일리미네이션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통해서 리듀스로 에슐렌 폼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스퀘어 매트릭스 A는 LU 데콤포지션을 갖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출발하는데 모든 스퀘어 매트릭스가 LU 데콤포지션을 갖는 건 아니고 LU 데콤포지션이 존재하더라도 LU 데콤포지션은 유일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런 걱정이 좀 되겠지. 그러면은 제가 뭐 해놓은 중간고사 봤을 때 제가 뭐 문제를 제가 풀어놓은 LU 데콤포지션이 유니크하지 않은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채점하시나요? 이게 궁금하겠죠. 이게 유니크하지 않더라도 보면 알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언제 LU 데콤포지션을 갖느냐? 행렬 A가 스퀘어 매트릭스 A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통해서 리듀스로 에슐렌 폼까지 갈 때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3개 중에 두 행을 서로 바꾸는 일은 안 하고서도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 안 한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리듀스로 에슐렌 폼까지 가면은 우리는 LU 데콤포지션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뭐 이걸 뭐 막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증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일부 증명의 내용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증명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에요. 자, 좀 전에 봤던 애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즉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중에서 두 행을 서로 인터체인지 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될 것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곱은 다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도 뭐 마찬가지고 뭐 그 다음에
저기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의 인버터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또 엘리먼트리 매트릭스가 된다는 그거 좀 기억을 해주기를 바래요. 자, 우리가 행렬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n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인데 지금 한 그 얘기예요. 리듀스로 에슐렘 폼까지 갈 때 리듀스로 에슐렘 폼 너무 기니까 리듀스 로 에슐렘 폼까지 갈 때 어떻게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통해서, 그런데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란 게 결국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 하는 거니까 션을 통해서 리듀스 로 에슐렘 폼까지 갈 때 리듀스 로 에슐렘 폼으로 가기는 가는데 유니크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떨 때 행 바뀜은 없을 때 요렇게 가는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뭐 굳이 이거를 파란색으로 쓴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말을 지금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죠. 어떤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을 했다는 거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이 막 존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어떤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이 막 존재를 하는데 이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는 어떤 거냐면 행렬 A에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을 이렇게 차례로 곱해 나가면 얘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가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매트릭스이므로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매트릭스이므로 행렬 A에 이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단체로 일로 인버스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단체로 인버스를 넘길 때는 인버스가 전체에다가 씌워져야 되는데 인버스가 한 개씩 벗겨지면서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E1 인버스 곱하기 E2 인버스 곱하기 쭉 가서 EK 인버스의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주장은요, 행렬 A가 있어요. 행렬 A가 있어요. A를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만들기 위해서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을 막 하잖아요. 이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은 어디서 벌어져요? 여기와 이 아래, 여기와 이 아래, 여기와 이 아래, 여기와 이 아래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즉 엘리먼트리 이 매트릭스 자체가 어떤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냐면은 로어 트라이앵귤러를 로어 부분을 건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럼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인데 인버터블 매트릭스거든. 그러면은 걔네들의 곱은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래? 인버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로어 트라이앵귤러 인버터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또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고, 그 다음에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곱은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된다 그랬죠. 즉 얘는 아랫삼각 행렬이에요. 즉 이렇게 해서 행렬 A는 L 곱하기 U로 이렇게 데콤포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A는 로 인터체인지 없이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에 의해서 로 에슐렘 폼으로 가는 그런 그 n 곱하기 n짜리 행렬이라서 행렬 A에다가 막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을 했다는 행동의 행렬 버전인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곱하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매트릭스므로 인버스로 단체로 넘겨주면 이렇게 인버스가 벗겨지면서 순서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이유 때문에 얘는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E1 인버스 곱하기 E2 인버스 곱하기 EK 인버스라고 우리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뭐가 다 됐냐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는 것은 결국 행렬 A에다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쭉 곱하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요렇게 생겼다니까 요거 일일이 계산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지금 100 x 100짜리 행렬이라고 그러면 이 엘리먼트리 매트릭스 곱 자체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를 일일이 곱하고 계산해서 곱하고 이것도 굉장히
굉장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런 식으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구하지 않고 얘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얘니까 얘네를 다시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넘기면 또 2K 곱하기 2 곱하기 2L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행렬 A는 E1 인버스 E2 행렬 L은 뭐 이래서 EK 인버스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한꺼번에 인버스로 묶으면 다시 EK 쭉 가서 E2, E1으로 순서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은 이거 인버스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얘를 다시 이쪽으로 넘겨주면 EK 쭉 가서 E2, E1 로어 트라이앵귤러에 여기 아이덴티티가 곱해져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이덴티티 이렇게 생겼잖아요. 즉 우리는 요런 관계를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뭐냐면 잘 볼까요? 행렬 A를 어퍼 트라이앵귤러로 갈 때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의 곱은 행렬 L을 그 똑같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에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행렬 A를 U로 변환시킨 행연산들이 그 순서로 다시 L을 아이덴티티로 변환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LU 데컴포지션을 구하는 방법은 뭐 물론 당연하게 굉장히 당연하게 행렬 A에다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쭉 곱한 이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쭉 계산을 하고 그걸 다시 인버스를 구해가지고 쭉 계산하면은 구할 수 있으나 이 계산이 행렬 A가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너무 계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첫 번째로 행렬 A의 리딩 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뭘 곱했을 거 아니에요. 뭐 3이면 3분의 1을 곱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거를 리딩 원 아래 성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 뭘 곱한 거랑 그 다음에 그 아래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 곱한 어떤 곱들을 행을 바꾸지 않고 A의 에슐렌 폼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L의 메인 다이어고널 위치에 U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을 리딩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에 역수를 넣는 거죠. 세 번째는 L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음수를 넣어요. 네 번째는 LU가 완성이 됐대요. 말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더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도 좋다는 LU 데컴포지션 어떻게 하는지 우리 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는요. 로어로 가는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행렬 A는 A를 쓰고 결국 얘를 어퍼로 갈 거예요. 근데 걔하고 같은 연산들을 막 하면 엘리먼트리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가 된다며. 그지? 자, 그러니까 그 반대는 이거를 아이덴티티로 만드는 EK부터 E2, E1은 사실은 이 입장에서는 또 E1의 인버스, E2의 인버스 쭉 가서 EK 인버스 이런 거 같고 얘는 K 뭐 해서 E2, E1 전체 인버스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있잖아요. 그때 우리 서로 반대되는 행렬 뭐 E는 아이덴티티로 갈 수 있는데 아이덴티티는 다시 E로 갈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죠. 우리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 중에 두 행을 서로 바꾸는 거에 역은 뭐예요? 바꾼 해를 다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한 행에 K배를 곱한 거에 역은 뭐예요? K분의 1을 곱하면 되죠. 한 행에 K배를 곱해가지고 다른 행에 더한 것의 역은 뭐예요? 마이너스 K를 곱해가지고 다른 행에 더하면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 해야 될까?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행렬 A는 쭉 가서 어퍼로 만들어요. 근데 결국 같은 연산의 역을 하면 로어 트라이앵귤러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로어 트라이앵귤러를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같이 한번 써보면서 합시다. 같이 한번 써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조금 넓은 데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해봅시다. 같이 한번 저기 있는 건데 우리가 같이 해보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자, 행렬 A가
뭐 행렬 A가 6, 마이너스 2, 0, 9, 마이너스 1, 1, 3, 7, 5예요. 얘는 쭉 어퍼 트라이앵귤러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로어 트라이앵귤러의 자리를 잡아줘요. 그럼 3 곱하기 3이니까 로어 트라이앵귤러라는 건 이런 애들이 로어 트라이앵귤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요. 먼저 우리는 뭐를 해요? 얘를 어떻게 해줍니까? 얘를 1로 만들어주죠. 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6분의 1을 곱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멀티플라이어는 6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6분의 1을 곱해주니까 뭐 1, 마이너스 3분의 1, 뭐 0,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3, 7,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멀티플라이어 6분의 1의 역수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얘하고 같은 자리에. 그러면 6분의 1의 역수는 6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6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둬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뭘 건드려 줄까요? 얘를 건드려 주잖아요. 얘는 어떻게 건드려 줘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해서 2행에다가 더해주죠. 이럴 때 우리의 말하자면 멀티플라이어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그래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해서 2행에다가 더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1행은 안 건드려주고 0 이렇게 되지만 2행은 0, 뭐 2, 1, 뭐 그 다음에 3행은 건드려주는 바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6, 0, 0이고 지금 건드려준 자리가 여기니까 한 행에 마이너스 9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한 것의 역의 관계는 플러스 9를 곱해가지고 다른 행에 더해주면 환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9, 별, 0, 별, 별, 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건드려 주겠어요? 그 다음에는 얘를 건드려 주겠죠. 얘는 어떻게 건드려 줘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2행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멀티플라이어는 이 너무 기니까 그냥 이렇게 만 씁시다. 멀티플라이어는 마이너스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드린 자리는 여기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3의 역은 뭐냐면은 플러스 3을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1 0 0, 2,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 8, 5 이렇게 되고 잘 안 쓰여져 가지고 이제 여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6, 0, 0, 9, 별 0, 그 다음에 3, 별 별 요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는 누구를 건드려줘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2를 어떻게 해주나요? 이 2를 이제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멀티플라이어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의 역수는 누구예요?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면 1 마이너스 3분의 1 0 그 다음에 0 1 2분의 1 그 다음에 0 뭐 8 5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6 0 0 9 2 0 그 다음에 3 별별 이렇게 이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건드려 주냐면 이 8을 건드려 주겠죠. 8은 어떻게 해줘요?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8을 곱해 가지고 세 번째 행에 더하겠죠. 즉 이때 멀티플라이어는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이 마이너스 8의 역의 행동은 플러스 8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행에 마이너스 8을 곱해가지고 3행에다가 더해주면 말을 잘못했어요. 2행에 마이너스 8을 곱해서 3행에다 더해주면 1 마이너스 3분의 1 0 그 다음에 0 1 2분의 1은 그대로 두지만 얘는 0 0 1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멀티플라이어는 어떻게 했냐면 6 0 0 9 2 0 했고 3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했지만 지금 얘의 그 역의 관계의 행동은 8이니까 8별 이렇게 8별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애는 누구냐면 이 별자리 즉 이 1자리인데 이 1자리는 지금 이미 1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1을 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1을 곱하면 얘는 누가 되냐면 얘는 그냥 1이 되고 얘도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상황을 보면 얘가 바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죠. 얘의 상황을 보면 얘가 바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행렬 A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쓰면 행렬 A는 어떻게 생겼냐면 시작이 어떻게 했나요? 행렬 A가 6, -2, 0, 9, -1, 1, 3, 7, 5였는데 얘를 LU 6, 0, 0, 0, 2, 0, 9인가요? 9, 2, 0, 3, 8, 1, LU 그 다음에 1을 -3분의 1, 0, 0, 1, 2분의 1, 0, 0, 1 이렇게 LU로 데콤포지션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LU 데콤포지션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명이 지금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LU 데콤포지션 이렇게 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설명 50분이 안 됐겠죠.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설명이 뭔가 좀 복잡한 설명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부터 할 설명이 복잡한 설명이 아니고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AX 이꼴 B가 있는데 있잖아. 행렬 A를 LUX 이꼴 B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풀 때 어떻게 했어요? UX 이꼴 Y로 했으니까 먼저 우리는 Y를 좀 먼저 찾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Y를 먼저 찾아주는 방법은 이게 지금 AX 이꼴 B거든. 이 AX 이꼴 B를 여기에다가 A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B를 넣는 거예요. B를 넣고 쭉 가서 얘를 뭐로 만들어주냐면 어퍼 트라이앵귤러로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김에 로어 트라이앵귤러 자리 세팅을 하고 어차피 자리 세팅하면 되니까 자리 세팅을 하고 여기에다가 로어 트라이앵귤러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제 이렇게 로어 트라이앵귤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얘는 어퍼 얘는 로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누구 자리냐면 B 자리거든. 근데 B 자리가 쭉 오면 여기가 누가 됐냐면 Y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Y를 중간에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방 계산이 된다. 어차피 Y도 한꺼번에 지금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UX 이꼴 Y에 Y가 계산이 되면 지금 UX 이꼴 Y에 X가 금방 계산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Y도 한꺼번에 찾아주고 그 다음에 X도 금방 찾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이야기는 A에다가 막 이렇게 E1, E2 막 이렇게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을 막 곱해서 어퍼 트라이앵귤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AX 이꼴 B를 결국 풀고 싶은 거니까 이쪽에다가 E1, E2, 뭐 EK 얘네들을 이렇게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리가 좀 좁아서 같이 한번 써보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EK 뭐 쭉 가서 E2, E1 이거를 AX에다가도 곱하고 EK 뭐 쭉 가서 E2, E1을 B에다가도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얘가 지금 좀 넓은 자리에서 쓸까요? 조금 넓은 자리에서 씁시다. 이게 필기 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자, 지금 그 슬라이드의 페이지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얘기인 거예요. 자, 한 번만 같이 해봅시다. 자, 뭐냐면은 AX 이꼴 B가 있어. 근데 행렬 A는 LU로 데콤포즈가 돼. 근데 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X 이꼴 B를 일단 UX 이꼴 Y로 만들고 그 다음에 LY 이꼴 B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본 거는 어떤 E1 해서 뭐 EK가 존재를 하는데 얘가 행렬 A에 E1, E2 쭉 가서 EK를 막 계산을 하면 이게 어퍼 트라이앵귤러를 만드는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보다는 지금 관심 있는 것은 AX 이꼴 B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행렬 A에 이쪽에다가 얘를 곱하고 양변에 같이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얘를 곱해 주는 거예요. 즉 EK, E2, E1의 A는 잘못했어요. AX는 EK 쭉 가서 E2, E1, B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상황을 보면 여기의 상황을 보면 이들을 전부 다 곱해서
행렬 A에다가 곱해주면 얘가 누가 되냐면 U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요만큼이 U예요. 그래서 이 뜻, 지금 이 식은 UX 이꼴 EK, E2, E1, B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아까 UX는 또 뭐라 그랬어요? UX는 Y래매. 그래서 요거 대신에 Y를 넣어주면 얘는 EK, E2, E1,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뜻은 뭐냐면 B에다가 똑같은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을 막 하면 Y가 되는구나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잘 들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결국 하는 김에 지금 이 슬라이드 설명이에요. 지금 이 슬라이드 설명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면 저 위에서 Y는 여기 있네요. Y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이 뜻은 B에다가 똑같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막 곱하면 Y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A를 U로 만드는 거를 하는 김에 그러면 이쪽에다가 B도 넣어서 똑같은 엘리먼트리를 쭉 계산을 하면 이 B가 얘 똑같은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을 하면 Y가 된다며. 그러니까 이 B는 Y가 되는 거야. 이렇게 Y가 되는 거야. B는 Y가 되는 거야. 또 하는 김에 똑같은 A의 역수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 L은 금방 계산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L도 계산하고 U도 계산하고 Y도 계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일일이 우리가 이제 적어놨으니까 요거는 제가 지금 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금방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한두 개만 해볼까요? 그냥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1로 만들어줘야 되죠. 멀티플라이어가 누구예요?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2지. 그래서 2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지금 누구냐면은 이제 1, 3,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첫 번째 주기를 애들이 누구예요? 여기 2분의 1 곱해주는 거는 똑같이 여기다 했으니까 여기도 1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에다가는 두 번째 없애줄 건 얘잖아요. 마이너스 3을 없애주려면 첫 번째에다가 3을 곱하고 두 번째 행에다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에 반대 행동은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또 더해주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것의 반대 행동이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멀티플라이어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1이야. 뭐부터 해야 돼? 이 4를 해줘야 될 거 아니잖아요. 이 4를 해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가지고 세 번째 식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를 곱해주는 것의 역의 방법은 4를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0이 되는 동안 여기는 4가 돼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없애줘야 되냐면은 얘를 1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1이거든. 그래서 어차피 1이니까 그냥 1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을 없애주려면 두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세 번째 행에다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3을 곱하는 것의 역은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여긴 마이너스 3을 이 자리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얘는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7을 1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멀티플라이어는 7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그것의 멀티플라이어는 7을 곱해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에도 다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얘는 Y, 그 다음에 얘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U도 구하고 저기 누구죠? X도 구하고 또 L도 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요 설명만 하고 이번 절은 끝낼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지나가는 얘기처럼 얘기했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모든 행렬이 다 LU 데컴포지션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LU 데컴포지션 존재하는 애는 뭐냐면 로 익스체인지가 없이 가우스 리듀스로 에슐렌 폼까지 간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모든 행렬이 LU 데컴포지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존재한다고 해서 유니크하지도 않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악용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시험 문제
푼 거 이제 채점할 때 보면 다 안다. 뭐 이런 얘기도 아까 했었죠. 이제 그런데 LU는 유니크하지 않아. 근데 LDU라는 건 유니크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LDU 데콤포지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자, LDU 데콤포지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행렬을 LU 데콤포지션으로 만든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U는 메인 다이아고날이 1이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근데 L은 어때요? 메인 다이아고날이 1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메인 다이아고날이 1인 LDU 데콤포지션을 하는데요. 이 LDU 데콤포지션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L이 그냥 퓨어하게 메인 다이아고날이 1이고 그 다음에 로어 트라이앵귤러로 만들어주고요. 어퍼 트라이앵귤러도 퓨어하게 메인 다이아고날이 1이고 어퍼 트라이앵귤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렬 L에서 이 메인 다이아고날은 어떻게 가냐면 D로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안 어렵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렬 A의 LU는 유니크하지 않아. 그런데 이거를 LDU로 만들어주면, 근데 그 LDU라고 했을 때 그 L과 이때 L은 다른 거죠. 그래서 LDU로 만들어주면은,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면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메인 다이아고날을 1로 만들어주면은 얘는 유니크해요. 그러면은 지금 관건은 L 메인 다이아고날이 1인 L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고날로 쪼개주는 게 또 관건이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려우냐면 행렬 L에 얘를 1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를 1로 만들어줘야 되면은 A11분의 1을 어디다가 나눠주냐면 이쪽에다가 전체 나눠주고 이렇게 메인 다이아고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다 곱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를 어디다가 나눠주고 전체 아래를 나눠주고 전체 아래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나눠준 요 애를 다이아고날로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A33 얘는 1로 만들어주고 이제 다이아고날로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주면 결국은 얘하고 곱하면 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LDU 데콤포지션이라고 부르고요. LU 데콤포지션은 안 유니크한데 LDU 데콤포지션은 유니크하고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계산했던 게 얘고 이걸 L과 U로 이렇게 나눈 거거든. 그러니까 U는 그대로 둬. 근데 L을 LD로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D니까 이 1,7을 그냥 뽑아주는 거죠. 2를 아래로 전부 나누어주고 또 1은 뭐 나눠줘도 다 똑같으니까 아래로 나눠주고 7을 1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LDU 데콤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니크하죠. 그래서 나머지 조금 설명할 게 조금 더 있는데 뭐 컬럼 로우 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음에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까지 설명하고 이제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어쨌든 이까지 설명을 하고 3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4장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